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요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바로 이놈의 금리 때문이죠. 특히 미국 기준금리. 오르락내리락, 우리 마음도 덩달아 롤러코스터를 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 복잡한 금리 문제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기준금리가 뚝 하고 내려갈 때 과연 우리의 소중한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그 비밀을 하나하나 밝혀드릴게요. 자, 다들 귀 쫑긋, 눈 번쩍. 준비되셨나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금리 인하. 시대 투자 여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까요? 마치 우리 몸에 혈액이 잘 돌아야 건강하듯 경제에도 돈이라는 혈액이 잘 흘러야 합니다. 금리는 이 돈의 흐름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조절판 같은 거예요. 미국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 줄여서 연준패드이라고 부르죠. 이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대체 무슨 신호일까요? 크게 세 가지 주요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기가 슬슬 힘들어지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며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지갑을 닫게 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률이 상승할 조짐이 보이거나 이미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연준은 심각하게 경기를 부양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금리를 내려서 기업들이 더 저렴하게 돈을 빌려 투자하고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며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들도 대출 이자 부담을 덜고 소비를 늘리도록 독려하는 겁니다. 마치 얼어붙은 땅에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어 다시금 새싹이 돋아나도록 돕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연준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돌거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 굳이 금리를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죠. 오히려 높은 금리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금리를 내려서 경제에 추가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어 있으니 금리를 내려도 다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오를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셋째, 예상치 못한 외부 변수가 터졌을 때도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거나 주요 교역국의 경제가 급격히 흔들릴 때 혹은 국제유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급변동, 그리고 미국 국채시장의 불안정성 같은 외부 요인들도 금리 인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도 연준은 금리 인하라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시장의 유동성 즉 돈을 더 많이 공급해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전체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으려는 의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돈이 원활하게 돌고 돌아야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새로운 투자와 사업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이자가 싸지니까 집을 사거나 소비를 늘리는데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덜해지겠죠? 이렇게 되면 경제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면서 고용시장에도 활기가 돌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단지 숫자의 변화를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2025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최근 금융시장의 여러 분석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준은 2025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은 연준이 늦어도 9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는 상반기 중에도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 언제나 중요한 건 하지만 뒤에 숨어 있죠. 연준의 말 바꾸기, 즉 피벗 가능성에 대해서는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연준의 입장은 경제지표의 변화나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변덕스러운 봄 날씨 같다고 할까요?
오늘 맑음이라고 했다가 내일 갑자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수도 있으니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고 시장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예상보다 느릴 수도 있고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릴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다시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미리 생각해보고 유연하게 대처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무작정 금리 내린대. 무조건 투자해야 해. 하고 한 방향으로만 몰빵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나 플랜 B, 플랜 C를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 전략을 함께 세우는 지혜로운 투자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준의 발언 하나하나, 발표되는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시장의 흐름을 읽으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기다려왔을 질문. 미국 기준금리가 뚝 하고 내려가면 대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우리의 자산을 효과적으로 불릴 수 있을까요? 재미있고 흥미롭게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투자처들을 핵심만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채권입니다. 채권? 왠지 어렵고 재미없어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는 채권이 마치 숨겨진 보석처럼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탈바꿈합니다. 왜냐고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새롭게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율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기존의 높은 금리로 발행된 채권들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마치 한정판 희귀 아이템처럼 그 가치가 상승하는 원리와 비슷합니다. 특히 만기가 5년 이상인 장기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채는 단기채보다 금리 변화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금리가 내릴 때 수익률이 더 드라마틱하고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리가 1%피 내려간다면 단기채 가격은 소폭 오르지만 장기채 가격은 그보다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투자도 무작정 몰빵 투자는 금물, 위험을 분산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에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단계적으로 매수하여 평균 단가를 조절하는 것이죠. 채권 투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치 은행 예금처럼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기대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답니다. 채권은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면서도 자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훌륭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자 수익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이라는 자본 이득까지 노릴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는 채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채권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투자처는 바로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뭔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요? 성장주는 말 그대로 현재보다 미래에 더 큰 성장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잠재력 높은 기업들의 주식을 말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은 돈을 빌리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 기업들은 여유 자금을 연구개발 R&D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사업 부문을 확장하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미래에 큰 이익을 기대하며 지금 당장은 많은 투자가 필요한 성장주들에게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이자 비용 절감은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투자는 다시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되어 궁극적으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가장 핫한 AI 인공지능, 로봇공학,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혁신적인 신약 개발 회사들, 특히 전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비만, 치료제와 같은 바이오 섹터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성장 섹터에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성장주가 다 같은 성장주는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진짜 미래를 이끌어갈 옥석 같은 기업들을 찾아내는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치 수많은 돌멩이 중에서 진짜 보석을 찾아내듯 기업의 비전, 기술력, 시장, 경쟁력, 재무 건전성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말이죠. 성장주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무섭게 치고 올라가는 폭발적인 수익률을 안겨줄 수 있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공부와 깊이 있는 리서치가 필수이며 분산 투자를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단순히 유망하다더라 하는 소문에 휩쓸리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리츠 REITS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릴 이스테이트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의 약자로 쉽게 말해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오피스 빌딩, 쇼핑몰, 호텔, 아파트 등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이나 시세 차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훈풍이 불 수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발하는 데 필요한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겠죠. 이는 리츠 회사들에게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면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 수요가 증가하고 주거용 부동산의 임대료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리츠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국내 리츠사 중에서도 자산이 탄탄하고 안정적인 대형 오피스 빌딩이나 핵심 상권의 상업시설에 투자하는 곳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투자 비중을 늘려보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리츠는 일반 개인이 수십억 원이 필요한 빌딩이나 상업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전문가들이 부동산을 운용해주기 때문에 관리 부담도 적습니다. 또한 여러 부동산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리츠가 좋은 것은 아니므로 투자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종류, 위치, 임대 수익률, 공실률, 그리고 리츠 운용사의 역량 등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경기 변동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 리츠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과 함께 자본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투자처들을 고려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환율 변동성 관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 약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외 자산에 투자할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주식 자체로 10%의 수익을 냈더라도 달러 가치가 그 이상으로 하락한다면 환율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투자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달러 가치가 상승한다면 환율 덕분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 시에는 환율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헤지와 같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환헤지는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미래의 환율을 미리 고정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둘째, 방어 섹터 비중 확보도 매우 중요한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만약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느리거나 경제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고 다시 불확실성이 커질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필수 소비재 음식료, 생활용품 등나 유틸리티 전기, 가스 등처럼 경기에 덜 민감하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주식, 즉 방어 섹터에 일정 부분 투자해두는 것도 현명한 전략입니다. 방어 섹터는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기본적인 수요가 유지되므로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와 분산 투자의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의 격언처럼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 시기의 투자 전략과 시장의 변화는 비단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큰손들, 즉 기관 투자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외 보험사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 인하 소식에 자신들이 운용하는 막대한 돈의 수익률을 다시 면밀하게 계산하고 이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익률 하락 압박에 직면하게 되므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처를 물색하고 기존 자산 비중을 조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위험도가 높은 부동산 투자 비중은 축소하고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도로 항만, 에너지 시설 등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와 같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군으로 눈을 돌리며 비중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성 확보에도 더욱 힘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물가, 고용지표의 변화가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층적으로 분석하며 저금리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더 높은 수익을 안겨주고 동시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인하라는 단 하나의 경제 변수가 경제 전반에 걸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투자자와 경제 주체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러한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게도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그에 따른 투자 전략들이 조금은 더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리 인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줄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 요소들도 함께 안겨준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하고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합리적인 투자 원칙과 전략을 명확하게 세워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채권, 성장주, 리츠 투자 전략의 핵심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고 환율 변동성 관리와 방어 섹터 확보 같은 리스크 관리 전략도 함께 활용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불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에서 얻은 소중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여러분 각자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맞는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보고 주저하지 말고 실행해보세요. 행동하는 자에게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늘 진심으로 응원하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투자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